네, 오늘커의 당잠사입니다. 당신이 잠든 사이 전해진 소식들 확인해 보시죠. 오늘 중요한 내용 많이 준비했습니다. 자, 먼저 미증시 마감 상황 보시죠. 장중에 그야말로 좀 갈팡질팡하는 갈지자의 행보가 연출됐습니다. 바닥 이제 다지고 있다라는 바닥론도 큰 상황인데 한편으로는 위기론도 여전한 모습입니다. 바닥론의 근거로 요즘 거론되고 있는 포인트가 한 두 가지 정도 되는데요. 보통 시장 급락한 이후에 완전히 상승하기 전에 그 바닥을 다지는 구간에서 어떤 주도주 없이 전반적으로 종목들이 오르는 현상을 보인다. 과거에 그랬다. 이런 내용. 전거래일에 미증시에서 한 90%의 종목이 올랐기 때문에 이런 바닥론에 대해서 언급의 빈도가 최근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장 급락하기 전에요. 미증시 한 10년 이상 대세 상승장을 보이지 않았습니까? 그때 패턴이 성장주의 강세, 아마 다 기억하실 겁니다. 빵, 마가 이런 빅테크 기업들이 주도하면서 시장을 끌어올렸는데 그런 패턴이 나왔고 그때 소외됐었던 방어 섹터가 최근 부진한 흐름을 보였다. 이런 부분이 간밤 포착됐습니다. 그리고 위기론 쪽은 계속 좀 체크를 해보셔야 하는 포인트겠죠. 지금 경제 지표상이나 전체적인 주변 여건이나 정치 상황, 은행 정책 데이터, 어떠한 크게 호재도 악재도 아닌 모호한 데이터가 계속되고 있다라는 그런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UBS인데요. 차라리 악재가 세게 나오면 그러면 이제 하락을 준비하고 호재가 세게 나오면 이제 돌아서는구나. 이걸 좀 가늠해 볼 수 있는데 지금은 이것도 저것도 아니라는 그런 분석이기 때문에 시장 방향 잡기가 어렵다. 그래서 아직은 바닥이 아니라는 이런 언급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럽 쪽이 계속 이제 에너지 위기 문제가 대두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탈리아 정부의 불확실성이 간밤에 잠깐 나오기는 했었죠.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슈퍼마리오 있죠. 드라기 총리의 이제 내각 문제가 다시 불거지긴 했었는데 이후에 환율 상황이 좀 안정세를 찾아가면서 그 내용이 좀 들어가긴 했습니다. 근데 계속해서 체크해야 할 포인트이긴 하겠습니다. 다우지수가 특히 그런 영향을 많이 받으면서 플러스와 마이너스 장중 내내만 오가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성장주가 이끄는 장세가 다시 나타나면서 나스닥 지수의 탄력도가 가장 좋았습니다. 1.6%의 플러스 마감에 성공했습니다. 섹터별로 보시면 이 흐름이 조금 더 명확하게 보입니다. 성장 3대장이라고 하는 세 섹터가 크게 뛰었습니다. 다 1% 이상 뛰었는데요. 커뮤니케이션 서비스 섹터, 기술 섹터, 임의소비재 섹터가 크게 오르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중간쯤 보시면 경기 민감 섹터들, 산업이나 금융이나 소재에 따른 1% 미만의 강보합에 그치는 모습이었고요. 경기 방어 섹터라고 일컬어지는 유틸리티, 헬스케어, 필수 소비재, 부동산 이런 쪽은 오히려 약세를 시현했습니다. 경기 방어적인 성격들이죠. 시장이 오를 때 좀 부진한 흐름을 보이는 그 패턴이 나타났습니다. 특히 눈에 띄는 부분은 여기에서 헬스케어 섹터의 약세입니다. 1% 넘게 밀렸는데요. 이날 제약바이오 헬스케어에서 호실적이 계속 나왔습니다. 그런데 호실적을 내고도 그들 기업이 하락세를 시연을 하고 크게 밀리는 흐름이 장중에 이어졌습니다. 지금 이 상황 정말 펀더멘털로 설명하기 어려운 장세이지 않나 싶습니다. 이제 기술적인 반등 구간이라는 평가가 우세한 상황입니다. 이 바닥론에 힘을 실어줄 자료 조금 더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기업 실적. 요즘 발표하는 족족 그래도 예상보다는 웃도는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오고 있습니다. S&P 500 기업 중에서 한 12%의 기업들의 실적이 발표됐는데요. 그 가운데에서 한 70개 정도의 기업, 70% 정도의 기업이 예상치를 상회하는 깜짝 실적을 발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좀 새롭게 물가의 바로미터로 글렌코어를 제시해 드릴까 합니다. 이제 런던 증시에 상장된 기업인데요. 세계 최대 원자재 기업입니다. 그래서 원자재의 바로미터이자 물가의 바로미터로 여겨진 그런 종목이기도 합니다. 지금 여기에는 미국의 소비자 물가 상승률 CPI의 흐름과 빨간색이 이제 글렌코어 주가인데 이 10년간
이 두 가지 지수의 흐름이 동행했다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여전히 CPI가 최고치를 달리면서 9%, 9.1% 이렇게 올라가고 있는데 글렌코어의 주가는 지금 많이 빠져 있는 상황, 꺾여 있는 모습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최근 한 달간 25% 밀려 있는 모습인데요. 그래서 물가도 이 정도면 피크아웃 되지 않겠느냐라는 그런 기대감에 뒷받침될 만한 포인트입니다. 관전 포인트로 계속 체크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테슬라 ASML의 실적 정리해 보셔야겠죠. 무난한 실적이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반도체 장비 기업 ASML, 일단 수주가 역대급으로 잡혔습니다. 2분기 장비 매출도 큰 폭의 증가가 나오면서 이번 실적은 좋았습니다만 이제 연간 가이던스, 앞으로의 매출에 대해서 눈높이가 이만큼 있었는데 이걸 조금 낮췄다라는 점 눈에 띄긴 했습니다. 어쨌든 이제 반도체 법안에 대한 기대감 때문에 반도체 전체적으로 큰 폭의 상승세가 이어지는 모습인데요. 이건 다음 장으로 다시 좀 자세히 볼 거고요. 테슬라 보겠습니다.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마찬가지로 역시 테슬라구나 할 만큼 실적이 좋았습니다. 매출과 이익단, 이제 EPS 단이 모두 예상을 상회했습니다만 마진이 좀 예상보다 줄었습니다. 전년과 비교해도 줄었고 전 분기 대비했을 때도 줄어들었습니다. 이 점이 좀 아쉽게 작용하면서 원래 이 실적 초반에 공개됐을 때 시간 외거래에서 주가가 한 5% 가까이 급등했는데 상승폭을 거의 반납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마진이 줄어든 이유로는 인플레이션과 이제 부품 경쟁 심화의 영향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건 좀 눈에 띄어서 참고해 보시라고 아래 적었는데요. 테슬라가 비트코인에 투자를 해서 가지고 있었죠. 굉장히 많은 부분을 팔았습니다. 아마 손실을 봤을 것으로 추측이 되긴 하는데 그동안 비트코인의 이 급등과 급락에 연동돼서 주가도 영향을 많이 받았는데 그런 불확실성에서는 좀 자유로워졌다라는 평가도 있습니다. 다음 보시죠. 반도체를 보겠습니다. 자, 미국의 반도체 지원 법안 통과 기대가 지금 고조되고 있어서 이 내용 정리해봤는데요. 반도체 산업 육성 법안이란 미국의 경쟁 법안이 큰 덩어리가 있는데 이 안에 반도체 산업 지원 내용만을 간추린 법안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상원에서 밀고 있는 게 칩스 법안이고 하원에서는 펩스 법안을 밀고 있는데요. 지금 통과 가능성이 높은 쪽은 상원입니다. 상원 쪽에 칩스 법안 지금 엄청 밀고 있어서 거의 이제 통과가 임박했다라는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하원 펩스 법안은 아직 의견이 충돌되는 부분이 있어서 이건 계속 체크를 해보셔야겠습니다. 칩스는 말 그대로 이제 공장 가지고 있는 쪽, 생산 시설 투자하는 쪽을 지원하는 거고요. 펩스는 설계, 팹리스 기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설계 쪽을 지원하는 겁니다. 소재 부품이 여기에 같이 들어가고요. 자, 이 반도체 지원 법안 통과 기대감에 간밤 반도체 소재 장비뿐만이 아니라 대형 반도체 손잡고 나란히 강세 흐름을 보였습니다. 요즘 연속 상승세를 보이고 있죠. 근데 이 내용 안에서 조금 더 들여다보셔야 하는 포인트는 있습니다. 일단 인텔 같은 경우에는 팹스, 칩스 모두 해당이 되겠죠. 그런데 AMD는 엔비디아는 설계는 미국에서 지금 하고 있는데 생산은 해외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칩스는 안 되고 팹스에 해당이 됩니다.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경우에는 팹스가 안 되고 오히려 칩스에 해당이 되죠. 그래서 이 법안이 인텔 몰아주기냐 뭐 이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조금 더 지켜보셔야 되는데 이 법안 내에 아직 외국계 기업이 미국 내에 공장을 투자할 때 어떻게 혜택을 주겠다고 구체적인 내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게 어떻게 적용이 되는지 여부는 불확실성으로 지금 남아 있습니다. 자, 인텔은 결국 정부의 돈으로 공장 짓고 정부의 돈으로 장비 사와서 정부 돈으로 소재 부품 만들고 조달하고 또 정부 돈으로 설계해서 마지막에 정부의 돈으로 반도체 이 제품까지 다 만들 수 있게 되는 건데요. 경쟁사인 뭐 삼성전자나 TSMC 같은 경우에는 눈치를 볼 수 있을 만한 포인트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다음 화면 준비를 해봤습니다. 진짜 문제는 사실 이겁니다. 이 반도체 지원 법안에 이 내용이 들어갈지 말지 지금 논의를 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그러니까 미국 정부의 지원을 받는 기간 동안 한 일정 기간 10년 정도로 이야기가 되고 있는데 그 기간 동안 중국 포함한 미국이 좀 눈치를 주고 있는 우려 국가에 이 반도체 공장을 신규 투자하지 못하게 하는 조항을 넣을까 말까 지금 논의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우리 기업의 이 반도체 생산 라인, 핵심 생산 시설
보시면 중국 내에도 꽤 있습니다. 삼성전자, 시안, 수저우에 있고 SK하이닉스는 우시, 따리엔에 들어가 있는 상황입니다. TSMC도 여기에 같이 맞물려 있는 모습이고요. 그리고 대중국의 반도체 수출은 전체 한 60%를 차지할 정도로 무시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인지 어제 미국의 반도체가 강했음에도 우리 반도체가 전강 후약의 주가 패턴을 그린 게 아닐까 싶기도 한데요. 다음 보겠습니다. 그래서 주변 상황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딱 그런 흐름이 여기에도 나오고 있죠.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2.5%나 급등을 했고 보통 이렇게 된다면 우리 증시에 대해서 우호적인 시각이 나올 법도 한데 전혀 반영되지 못했습니다. 이거 대비했을 때 초라한 마이너스권이고요. MSCI 국가 추종지수 마이너스 0.73% 기록했습니다. 그나마 이제 선물 지수는 버텨주면서 강보합이라고 해야 할까요? 이제 보합 근처에서 마무리가 됐습니다. 달러 인덱스가 조금 더 올라가는 모습으로 달러 인덱스의 이 폭보다 우리 환율의 안정세가 조금 더 낮기는 한데 환율의 상황 장중 좀 따져보셔야겠습니다. 그나마 현대차가 오늘 실적 우리가 기대했던 만큼 잘 나와주기를 바랍니다. 오늘의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다음 보시죠. 자, 이 밖에 미증시에서 눈에 띄는 특징주가 하나 보여서요. 그걸 준비를 해봤습니다. SMR 소형 모듈 원전 대표 종목이죠. 뉴스케일 파워라는 종목이 간밤 신고가를 경신했습니다. 사실 이 기업 같은 경우에는 그동안 좀 오랫동안 정체되면서 횡보 흐름을 보였는데 간밤 10% 이상, 11%에 가까운 급등세를 시현하면서 최고가를 기록했습니다. 상장 이후의 최고가인데요. 지난 5월 초에 이제 우회 상장을 한 SMR 기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슈를 여러 가지 좀 체크를 해보긴 했는데 뚜렷한 호재는 아직 포착되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나마 좀 찾고 찾다가 영국에서 신규 원전 건설 계획 승인 소식이 있다고는 했는데 잘 모르겠습니다. 일단 이거 내용은 좀 지켜보셔야겠고요. 자, 그러면 우리나라 연관된 원전 테마에 대해서 분석해보셔야겠죠. 다음 자료로 보겠습니다. 이제 과거에 말씀드렸던 내용입니다. 7월 7일 당잠사 화면이고요. 새 정부의 에너지 정책 방향을 보시면 꼭 세 가지 포인트는 확인을 해보셔야 한다는 말씀 드렸습니다. 첫 번째, 이제 실현 가능성에 주목을 한다면 이제 원전이 여기에 해당이 되고 자원에너지 안보는 리사이클링, 이제 재사용 쪽이 여기에 포함이 되고요. 그리고 신산업 성장 동력화 수출 산업화는 나머지 신재생이 포함이 되는데 특히 여기 수출단에 이 원전이 같이 포함된다라는 점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음 자료 보시죠. 예, 이 에너지 정책 중에 그러면 주식시장에서 봐야 할 포인트는 무엇인가 발췌를 한 내용입니다. 이제 원전단에는 아무래도 SMR 포지션이 좀 있다고 그때도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 리사이클링 쪽은 폐배터리와 폐플라스틱 눈에 띈다는 부분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이제 폐배터리의 장인 지금 옆에 나와 있습니다. 잠시 후에 체크해 보도록 하고요. 다음 보시죠. 원전 수출 전략을 위한 범정부 지원체계 본격 가동 소식 그때 6월 9일에 말씀을 드리면서 대형 기업들은 많이 알고 계시기 때문에 소형, 중소형 단을 좀 그때 정리를 같이 해드렸습니다. 요 SMR 연관성 있는 대표적인 중소형 단은 우진과 일진파워, BHI라는 점 다시 한번 체크해 보시기 바라겠고요. 원전 매출액 비중도 같이 보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오늘 거의 당잠사였습니다.